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있는데 오늘 9경기가 있다. 그래서 축구 경기 하도록 할게요. LG 맨 마지막에 알려줄게요. 맨 마지막에 경기 다 설명하고 9경기 뭐 하도록 하고, 그리고 어제는 이제 유벤이 좀 꼬릿꼬릿하다 했는데 대승 거둬졌네요. 대승 거둬졌고, 근데 이제 플라멩고 경기가 좀 역겹긴 하네요. 그 전반에 시작하자마자 그 3분인가 돼갖고 패널 쳐주더니만 손에 그 맡긴 뭐야, 패널 줬잖아. 다리 걸렸었나 뭐, 패널 준 게 몇 개라 갖고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무튼 주고 퇴장 당하고 난리 불었었는데, 생각보다 아릴날이 그게 밀리는 경기는 아니긴 했는데, 근데 퇴장이 좀 아쉽네. 뭐 그건 어쩔 수 없다. 좀 아쉬운 부분. 그리고 오늘 이제 경기 많은데 오늘 거 잘 맞춰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첫 번째 리그부터 갈게요. 리그 뭐 오늘 하나밖에 없잖아. 맨유 대 리즈. 자, 이 경기 일단은 맨유 에릭센, 반더빅, 마샬, 카세미로 목절났죠. 목절났어. 맥토미니, 안토니 결장. 리즈는 뭐 로드리고, 뭐 포쇼 이런 애들 결장. 근데 이 경기 일단은 뭐 소식이 하나 있죠. 이제 제시마치 감독이 잘렸다. 잘렸다. 이 부분이 좀 뭐랄까, 이 경기에 좀 걸리는 포인트긴 하죠. 이것도 좀 일단 먼저 맨유가 지금 보면은 지금 삼선 라인이 조금 많이 부상자가 많아요. 카세미르도 그 목졸라서 퇴장당하고, 맥토미니 부상이죠. 반더빅 시즌 아웃이죠. 에릭센도 시즌 아웃급이고, 지금 남은 인간이 삼선에 프레드에다가 이번에 데리고 온 자비처, 어, 자비처를 쓸 수 있단 말이죠. 이 조합으로 아마 나오겠죠. 몸 문제가 없으면은. 근데 이제 호흡적인 부분이 좀, 그래서 중앙이 좀 불안한 감이 있다. 뭐 측면에 안토니가 빠지는 부분은 뭐 산초가 메꿀 수 있으니까. 아무튼 여러모로 오늘 맨유가 조금 중앙도 불안하고 측면도 원래 아니던 이제 산초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. 근데 이제 리즈는 오늘 뭐 저번 주말에도 안 나왔던 이제 팀 내 득점 1위인 로드리고가 안 나오고, 그다음에 마치 감독이 잘렸죠. 당연히 결과를 못 내니까 잘리는 게 맞지. 그리고 이제 리즈가 야심차게 이제 유벤에 있던 맥케니를 영입했죠. 근데 얘가 그 리즈랑 누구랑 했었노? 노팅엄이랑 했었나? 봤는데 이 세이리에 있다가 EPL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. 그 몸싸움에 존나 밀리고 그냥 화나니까 막 파울 존나 하고, 야심차게 좀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똥 됐고.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치, 보통 이제 수석 코치가 한 명이 이제 하잖아요. 그 없으면 감독이. 근데 오늘은 코치 세 명이서 세 명이서 이제 경기 이제 조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. 세 명 머리 세 개니까 더 잘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, 그게 더 혼돈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. 그리고 보통 이제 감독이 경질되면은 그 희한한 경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. 원래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전술을 들고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, 뭐 최근에만 봐도 아스날이랑 에버턴 할 때 뭐 됐는데, 근데 요 경기는 근데 솔직히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제가 매번 말해주잖아요. 감독 바뀌면은 좀 상대가 좀 버거할 수 있다. 근데 요 경기는 에버턴이 이미 그 션다이치 전 번리 감독을 이미 선점해 놓은 그거였고, 지금은 감독이 공석이잖아, 공석. 그리고 코치 3명이서 돌아간다는 거, 수석 코치도 아니고 더욱더 좀 혼돈일 거다. 맨유가 그리고 이 경기를 잡는다면 이제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이 또 같아지죠. 그런 부분 또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, 그리고 맨유도 물론 유로파를 뭐 엄청 중요시 여길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바셀이랑 경기가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다음 경기가 근데 또 리턴 매치예요. 리턴 매치. 이 다음이 이제 리즈랑 홈 원정 바꿔서 경기하고, 그 다음에 바셀 원정 떠나거든요. 사실상 물론 이 경기 주전 쓰고 여기서 이제 간다 그거보다는 홈이잖아요. 오늘 맨유 홈이기도 하고, 요게 좀 더 물론 주말 일정도 있고 오늘도 있긴 한데 좀 더 힘을 더 싣고 원정에서 힘을 살짝 빼고 여기서 다시 제대로 싣는 게 맞지 않나, 그런 생각도 들고. 뭐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뭐 요약하면 맨유의 부상자, 오늘 삼선 라인이 좀 불안하다, 리즈가 감독이 바뀌었다, 이런 좀 요소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알잖아요. 맹구 뭐예요? 맹구는 뭐다? 뭔가 불안할 때 이기고,
이길 것 같을 때 진다. 오늘 약간 뭔가 불안한 느낌인데 맹구 판독기로 맨유 승 보겠습니다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오버. 됐죠?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라흘,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. 클럽 월드컵이죠. 뭐 레알 유럽 팀이 최근에 탈락한 적은 없다. 없기 때문에 이집트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죠. 근데 그래도 좀 차이는 나지 않을까. 레알이 지금 스케줄이 엄청 빡빡해요. 빡빡하다. 이거는. 그리고 오늘 뭐 결장자는 밀리탕, 뭐 맨디, 바스케스, 크루투아, 그다음에 벤제마 결장이죠. 지난 경기 이제 벤제마 안 나오니까 뭐 답답한 거 보여줬죠. 아센시오도 PK 받았는데 PK 골도 못 넣고. 근데 그 상대 골키퍼가 PK 선방률이 상당히 좋은 키퍼라고 뭐 이름이 뭐 나와 있는 그런 친구긴 했죠. 아무튼 근데 마이로카전은 뭐 열심히 밀어붙였어요. 근데 이제 유효실수만 안 나왔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안 좋았고 그 경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노장이었던 뭐야 모드리치라든지 토니 크로스 이런 애들이 이제 교체로 출전을 했죠. 워낙 이제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. 그럼 오늘은 선발로 나오겠죠. 뭐 여기는 단판이니까 떨어지면 뭐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낫겠죠. 그리고 레알을 요새 경기에 보면은 솔직히 모드리치 손에 달려 있어요. 모드리치가 얼마나 볼 베이업을 잘해주냐. 거기서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체력도 좀 세이브 해놓고 레알이 뭐 이집트 팀 상대로 그래도 우위는 경기를 계속 가져갈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이 경기 자체를 또 비겨갖고 연장 비겨갖고 또 계속 끌고 가면은 레알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오늘은 좀 빡세게 경기 임하면서 잡아주지 않을까. 레알 마드리드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는 뭐 이집트 팀이기 때문에 언더. 그리고 레알이 요새 보면은 골이 좀 잘 안 들어가요. 벤제마가 오늘 또 지금 경기처럼 이제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득점 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PSV 대 M1 16강 단판. PSV 뭐 수비에 메네 결장하고 엘가지 뭐 부상으로 결장합니다. 사비오는 모르겠고 M1은 뭐 주포 공격수인 지부코비치, 그다음에 얘는 미정이고, 그다음에 루이 멘데스 공격수 한 명 결장이죠. 주포 공격수. 결국엔 뭐 공격수 두 명이 빠진다. 안 그래도 PSV인데 더욱더 좀 버거울 거고. 물론 여기도 지금 엘가지가 계속 뛰고 있죠. 뭐그 각포 보내면서 뭐 쓸 사람도 없고 얘도 계속 쓰고 있는데 얘 없으면 또 바카요코 나오겠죠. 얼추절추 맞춰지고 올 시즌에 이제 리그에서 PSV가 1대 0으로 졌잖아요. 그때 이제 약간 PSV랑 아약스랑 같이 암흑기였을 때. 근데 이제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지난 경기는 이제 패전 뭐 그것도 퇴장당해서 결국에는 동점골 먹히고 뭐 비겼죠. 그리고 그때 맞대결도 물론 이제 PSV가 선제골을 먹히긴 했는데 그때 비니시우스 그 인간이 퇴장당하고 나서 후반전은 뭐 수적인 열세였긴 한데 그래도 경기력은 뭐 비등했죠. 그래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경기 자체는 또 컵 경기 아니에요. 뭐 뎁스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거라 또 생각하고 물론 PSV도 일정이 좀 빡빡해요. 이거 다음에 흐로랑 경기 있고 또 세비야 원정 가야죠.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홈에서 또 홈 연전이기도 하고 그래도 에먼한테 이 두 번 연속은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. 그리고 정상 궤도로 좀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PSV 승, 마인 승, 그 다음에 요건 거는 언더 볼게요. 언더. 그리고 에먼이 올 시즌 홈에서는 막 잘 비비고 하는데 원정에서의 승률은 또 떨어져요.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PSV 혼자 골 박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페 대 네이메어. 페는 뭐 주전 키퍼인 빌로우가 지난 이제 PSV의 경기도 못 나왔죠, 부상으로. 그래서 이제 원래 이번 시즌 한 번도 안 나왔던 키퍼가 나왔는데 그냥 뭐 그저 그랬고 기존에 이제 수비스 트라우너 빠지고 스지만스키 뭐 미드 중앙의 미드필더 얘도 지난 뭐 PSV전 때 안 나왔고 네이미어는 오늘 뭐 디마타 팀 내 득점 1위 미정이고 그다음 메슨 뭐 공격수인데 장기 부상을 빠져 있죠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. 맞대결에서도 뭐 홈에서 이제 페이가 2대0을 이겨줬죠. 그때 이제 물론 여기도 전반에 네이미어이 퇴장이 있었는데 경기력은 뭐 압도했고 페이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이런 스케줄이 없죠. 그래서 오로지 리그와 그리고 컵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. 다음 경기가 근데 헤이렌베 원정이라 가지고 좀 로테로 돌려줄 가능성은 있긴 하겠죠. 현재 또 페이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1위 해보겠노. 목숨을 좀 더 뭐
리그 쪽에 걸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도 없는데 더블 스쿼드가 나오고 상대는 뭐 얘도 여기 경기에 좀 더 목 매달릴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뎁스 차이에서도 그래도 패가 낫지 않나. 그리고 맞대결 자체가 퇴장 당했다고 해도 압도적이었으니까 패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이건 뭐 2.5라서 그냥 오버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홈 대 돌문. 요것도 이제 단판이죠. 16강. 뭐 똑같다. 여기 뭐 보험 간보와 그대로 결정하고 돌문은 매니의 미정에 아데임이 퇴장으로 못 나오죠. 근데 이런 경기에서 돌문이 좀 빛날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면은 돌문이 그 홀란드 판돈으로 이번 시즌 영입을 초나게 했잖아요. 이런 이제 컵 경기 때 그 두터운 스쿼드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. 리그도 뭐 주말에 하긴 했는데 공격 자원들도 너무 많아요. 마데임이 뭐 이런 애 안 나온다고 해도 뭐 돌아온 할러도 있고 출전 얼마 많이 하지도 않았죠. 그다음 기튼슨, 마렌, 모데스테, 무코코 뭐 중원 라인들도 뭐 돌려 쓸 수 있게 많죠. 뭐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낫지 않나. 근데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가 잡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경기 좀 롯데 분명히 돌릴 거예요. 다음 경기 또 리그 브레멘 원정이기도 하고. 근데 롯데가 풍부해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돼. 근데 이 보험이 올 시즌 보면은 홈에서 강자 역할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얘네는 사실상 리그가 14위라 가지고 뭐 위에 올라가고 유로파 가겠다, 유로파 컨퍼런스 가겠다 그런 건 못하죠. 그래서 이 포칼컵에 좀 올인할 가능성도 있다.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보험은 주중에 주전들이 이제 경기를 좀 뛰고 온 상태이기도 하고 돌문은 좀 롯데 돌려준다고 해도 경기력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어도 뭐 애들 이름값도 괜찮기도 하고 저는 이럴 때 이 돈 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험이 물론 홈에서 지금 뭐 연승도 달리고 있고 뭐 무섭긴 하지만은 그런 걸 깨주는 팀들이 보통 위에 강팀 아닙니까?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돌문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은 뭐 보험이 작년과 제가 다르다고 계속 말했잖아요. 막 치고받고의 경기들 오히려 많이 하고 돌문이야 뭐 수비가 원래 좀 불안한 친구고 오버 역배기도 하고 오버 보셔도 뭐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리옹 대 릴. 요것도 뭐 16강 단판이죠. 컵 경기고 리옹은 타글리아피코 뭐 징계로 빠지고 그다음에 쿰베디 얘도 징계로 결장. 사실상 뭐 타글리아피코 빠진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릴은 여기도 뭐 이스마일리 수비수 풀백 빠지는 부분 나 오나스 결장. 여기 윙어 한 명 빠지긴 한데 어차피 반바 돌아왔고 그다음에 그 뭐 데이비드도 지난 경기 돌아왔고 리그 경기 자체는 리옹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릴이 희한하게 리옹 상대로는 엄청 강했어요. 물론 뭐 전에 있던 감독 뭐 그런 덕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도 리옹이 희한하게 릴만 만나면은 잘 못 잡았어요. 근데 최근에 올 시즌에 이제 리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잡아줬고 그만큼 뭔가 상승적인 부분에서는 믿을 수 없어. 그리고 최근에 리옹 경기가 또 좋은 것도 아니야. 그리고 순위도 많이 멀어졌어.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컵 경기에 올인할 수도 있어요. 순위가 좀 멀어져가지고. 근데 이 상성적인 부분 무시 못할 것 같고 릴도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폰세카 감독 밑에서 계속적으로 잘해주고 있다. 근데 단점은 그거다. 단점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이 릴의 감독 폰세카 감독이 주전 의존도가 상당히 강한 감독이에요. 뭔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살짝 변경을 해갖고 경기를 하잖아요. 그럼 경기력이 좀 안 나와.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 흐름도 별로 나쁘지 않고 상성적인 부분도 뭐 이 정도면 좀 무섭기도 하고 거기다 릴이 정배가 아니잖아요. 릴이 정배가 아니기도 하고 역배니까 이 경기는 저는 뭐릴 프렌 쪽을 보도록 할게요. 약간 걸리는 건 결국엔 그거예요. 릴이 이 폰세카 감독이 주전 의존도가 강했고 주전을 계속 갈아 쓴다는 거. 다음 이제 주말 리그 경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건데 좀 로테 돌리면은 살짝 경기력이 똥일 수도 있다는 거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이 둘 생각해서 오버 볼게요. 오버. 해외는 뭐 저득점으로 좀 떨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옹은 맞아요. 그것도 맞는 말. 원정에서 승률이 이번 시즌에 더 좋다. 원래
뭐 리옹도 홈에서 잘했는데 요새 좀 변태 같은 애들이 몇몇 있어요. 원정에서 좀 잘하는 애들. 예. 일곱 번째 툴롤즈 대 랭스. 이 경기는 일단 둘 다 뭐 결장자는 딱히 없습니다. 근데 리그 경기에서 맞대결에서 뭐 1대0으로 툴롤즈가 승리를 가져갔죠. 근데 그 경기도 뭐 랭스가 후반에 좀 뒤에 가고 퇴장이 나왔고, 근데 퇴장이 안 당했다고 해도 골을 뭐 넣었냐 못 넣었냐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. 똑같이 또 홈에서 하고, 근데 똑같이 또 홈에서 하고 랭스가 솔직히 질만한 그런 사이즈의 경기 내용 자체는 뭐 기록적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, 최근에 뭐 둘 다 잘 나가요. 트롤즈도 뭐 오늘 또 홈이잖아요. 원정에서는 좀 믿을 수 없지만 홈에서는 이 득점력으로 좀 상대를 좀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, 반대로 랭스는 홈과 원정 상관없이 근본의 수비팀, 항상 말하지만은 근본의 수비팀 리그왕은 뭐예요? 낭트, 그 다음에 랭스, 요런 애들이 근본의 수비팀 아니야. 응? 그러면서 뭐 강팀이랑 붙든 뭐 약팀이랑 붙든 의미 없이 뭐 다 지지 않는 경기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, 툴루즈가 물론 선제골을 넣고 승리를 지난 뭐 리그 경기든 맞대결을 가져갔지만 오늘은 또 변수가 크잖아요. 뭐 또 꾸준히 주전을 쓴다는 보장도 없고, 로테를 돌리면 더욱더 득점력을 좀 찍어 누르려는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툴루즈가 랭스한테 더 딸리겠죠. 오히려 수비적인 축구하는 친구들은 좀 선수들을 좀 바꾼다고 해도 크게 팀 컬러가 바뀌지 않는데, 공격을 지향을 하는 애들은 몇몇을 좀 바꿔주면은 경기력이 좀 안 살죠. 안 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한번 랭스가 뭐 경기력도 밀렸던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볼만 하다 봅니다. 랭스 프랜스. 그 다음에 랭스 쪽 보니까 당연히 언더 봐야겠죠. 언더. 파리 상대로 골도 넣었던데, 그쵸? 뭐 파리 상대로 골을 뭐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고 하죠. 뭐 넣을 수 있지 뭐. 그거 생각하면 랭스도 파리 상대로 골 넣었잖아요. 마지막에 물론 그 얼탱이 없는 그, 아직도 기억이 나네. 헤딩으로 뒤에 백패스 줘갖고 찔러준 거 그 발로군이 쳐넣었잖아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앙제 대 낭트. 앙제는 오늘 뭐 주전 수비수 둠비아 빠지고, 그다음에 서브인 뭐 반바, 여기도 반바가 있네 결장. 낭트는 멜린, 팔로이스, 뭐 시몬 그대로 결장이죠. 이 경기 솔직히 뭐 결장자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그 컵 경기이기도 하고 누가 나올지 모른다. 그냥 컵의 의존도가 좀 강한 팀은 주전에 쓰겠죠. 근데 이 경기 자체가 뭐랄까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. 일단 맞대결에서 0대0으로 비겼죠. 맞대결 리그 경기 0대0. 그러면 와, 이씨 앙제가 낭트 상대로 비겼네. 와, 그럼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해볼만 하네. 근데 이때도 말했지만은 낭트가 유로파를 병행할 때잖아요. 그 뎁스가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결국엔 좀 퍼진다. 퍼지다가 이제 다시 유로파가 끝나니까 다시 올라온다고 제가 말했잖아요. 분명히 올라온다. 얘네는 확고한 전술을 가지고 있고 항상 중위권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.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. 그때랑 뭐 앙제랑 지금 비했을 때 뭐 앙제가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요 경기 찝찝한 건 그거예요. 첫 번째, 항상 제가 말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은 팀, 뭐 연패 타던 거 연패나 뭐 승리가 없는 팀들, 컵 경기 홈에서 했을 때 보통 이럴 때 끊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약간 요거에 좀 해당이 되는 상황이죠.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죠. 두 번째는 뭐야, 앙제가 왜 정배지? 왜 정배지? 생각을 해봐도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배당을 정해줬죠. 물론 지금 뭐 배당이 올라갔고 거의 동배당까지 비슷해졌는데, 해외는 아마 낭트가 정배일 거예요. 아까 내가 아침 일어나서 봤을 때 보고 오후 때 봤는데 크게 변동이 없던 것 같은데, 그런 부분. 뭐 앙제가 홈에서 엄청 낭트한테 강했던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지금 앙제는 못 찍겠어요. 그래도 앙제는 못 찍겠어. 물론 낭트가 아까 그 말했지만은 유로파 경기가 있어요. 내가 아까 말했나 안 말했나? 유벤이랑 이제 그 경기가 잡혀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솔직히 이 경기보다는 그 유벤 쪽에 신경을 쓰겠죠. 그래서 로테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, 로테 돌려준다고 해도 근데 앙제가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. 그리고 앙제는 오히려 이 경기에 앙제가 집중을 할 수는 있겠죠. 왜? 어차피 리그 꼴찌고 에라 모르겠다, 뭐 컵 경기나 우승해보자. 그냥 뭐 강등만 면하는 느낌으로
근데 그거는 이제 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앙제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점수 차가 좀 나지 않나? 이거는 내가 검색은 아는 것 같은데 다 보자. 9점이잖아 9점. 보자 18위까지 2배 차이 나는데 글쎄요 뭐에 더 초점을 맞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낭트 프렌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낭트 보니까 언더 봐야지 언더. 됐죠? 근데 약간 이거 그렇게 될 수 있어. 그 뭐고 그 이탈리아 걔 누구 크레모네 빵승이잖아 리그. 근데 지난 경기 이제 로마 잡았죠. 최초 리그 빵승의 컵 우승하고 강등. 레전드 쓸 수도 있긴 하겠다. 얘네도 뭐 꼴찌하고 리그 우승할 수 있긴 하겠지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좀 갈 길이 멀다. 뭐 상대 아직 뭐 마르세유 PSG 있지. 아까 위에서 봤던 애들도 있지. 많은데 얘네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. 김치국을 너무 먹는 것 같다. 그다음에 이제 9번째 마르세유 대 PSG. 자, 이 경기 마르세유는 오늘 수비 쪽에 누수가 생겼네요. 발레디 뭐 부상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징계로 빠지고 누노 타베레스가 또 부상으로 다시 결장이네요. 수비 쪽에 누수 있고 PSG는 뭐 다시들 아시다시피 은반페, 김펜베, 무키엘레, 산체스 사실상 뭐 은반페 정도 빠진 거 빼고 나머지 그대로죠. 여기는 수비가 좀 부실하다. 여기는 공격이 좀 그래도 부실까지는 아닌데 뭐 빠졌다 이런 느낌. 최근에 이제 마르세유를 좀 빨아줬긴 했죠. 빨아줬는데 네이마르는 나올걸요? 내가 아까 봤는데 나오는 것 같은데 네이마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갑자기 네이마르 또 안 나온대요. 뭐 부상 중에 크루투아처럼 부상으로 빠진다나. 크루투아는 그 직전 경기에 훈련 중에 부상으로 갑자기 안 나오더만. 네이마르는 나올걸요? 네이마르 아까 봤는데 네이마르 소집 명단에 있는데 네이마르 안 나온다는 거는 어디서 들었노? 네이마르 나올걸요? 이거 보여줄게요 뭐. 네이마르 지난 경기에 안 나왔지. 오늘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안 나온다라고 했다고. 뭐 이상한 거 본 거 아이가? 막 후스코드 뭐 이딴 거 본 거 아이가? 뭐야, 결장자는 날 믿으라니까요. 결장자 누구보다 정확하다니까. 거의 뭐 100%는 아니지만 99.9% 아이가. 되어 있잖아 네이마르 주니어. 뭐 선발로 나올지 후반에 나올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소집은 됐다. 소집은 됐다. 동그라미 쳐놨죠 제가 네이마르 주니어. 갑자기 뭐 훈련 중에 부상당해서 못 나오는 건 모르고 아무튼 소집은 됐습니다. 그렇고 일단은 마르세유를 제가 좀 빨아줬죠. 근데 귀신같이 지난 경기에 이제 니스한테 지더라고요. 과부하가 걸렸나 지었다. 마르세유 뭐 홈에서 경기력도 좋고 최근에 뭐 연속 쭉 타다가 아쉽게 한번 진고 그게 이제 오늘 경기에선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도 흐름 좋다가 갑자기 일격 쳐맞고 뒤져버리면은 안 좋고 반대로 파리는 결국에 뭐 연달아 좀 똥을 싸긴 했지만은 스타드렌이랑 뭐 랭스전 똥 싸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게라도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번 시즌 맞대결도 결국엔 PSG가 이기긴 했습니다. 근데 경기 자체 내용은 뭐 비등했고 쉽지 않은 경기이고 솔직히 쉽지 않은 경기이긴 한데 뭐 음반패가 없다고 해도 저는 그래도 걔 있잖아요. 걔 이름 맨날 까먹는다. 에키테켄가 뭐시인가 걔도 성능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마르세유가 맞대결 했을 때 그렇게 잘 버텼던 수비적인 이 발레디랑 뭐 타바레스가 빠진 부분이 좀 더 크게 느껴질 거라 봅니다.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배당도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PSG가 바이에른 뮌헨이랑 그 챔스 일정도 잡혀 있어서 그다음 다음 경기도 심지어 리그 이제 모나코랑 경기라서 롯데 돌려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꿀리나 마르세유한테 안 꿀릴 거라 봅니다. 저 경기는 그냥 배당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승 찍어봐도 괜찮지 않나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. 이게 불안하시면 그냥 오버를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버 2.5잖아. 3.5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?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정신이 나갔네. NG. 아무튼 마음이 맞으면 가보시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